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승원 의원님께서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균택 의원님 외에 8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하고 좀 하시죠.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말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관계된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또 뭐 참고인 채택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은 그렇게 됐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위원장께서 이미 지난번에 의사 일정에 동의했고 뭐 다시 그 추가로 증인 채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번복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채택하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참 출석한 증인이 적다고 해서 민주당 간사께서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결을 요청을 하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장께서 보여주었던 입장과는 달리 또 이걸 바로 채택을 하세요. 이렇게 사안별로 서로 다른 형태로 그 진행을 하시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추가 증인을 채택한 건 최초에 우리 민주당 안에서 제시했던 증인 참고인 그 목록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증인 참고인 목록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재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애초에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을 신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요청한 사안과 민주당에서 전혀 이에 관련돼서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채택하는 것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합당합니까? 기존에 이미 의견을 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이와 같이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언급도 안 됐던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증인이 한 명밖에 없으니 그 참고인을 신청했다. 그 참고인도 누군가 했더니 결국은 김영철 의원에 대한 모의 위증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미 그와 관련돼서 형사 고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법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다 와서 본인
본인의 어떤 입장을 들어주는 장을 만든다. 이건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편파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잘 들었고요. 제가 뭘 한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서면 동의서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친필 서명까지 다 있어서 이렇게 서면 동의서를 내면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즉시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국회법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 제77조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먼저 심사한 후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의사일정 제2항 현장 검증의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소추 대상자와 장시호 증인의 부적절한 사법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정 기록 및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증 일시는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네,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증인 간의 모해 위증과 관련한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제시된 것은 2017년 12월 6일 본인이 법정 구속을 되는 그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증인을 불러서 당시 이재용과 관련된 불리한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 자료를 주고 외우게 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 될 출정 기록은 탄핵 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출정 기록이 검증 대상에 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걸 보면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 추정되는 장시호 등의 출정 기록 및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탄핵 사유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검증 대상은 그것이 아닌 모든 걸 볼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탄핵 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을 검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 추정되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출정 기록 및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는 이 내용으로 검증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검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부적법한 실시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검증 대상을 2017년 12월 6일에서 2017년 12월 10일까지 아니면 11일까지로 탄핵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출정 기록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검사 시절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국회는 보다 폭넓게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장 검증은 법사위는요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검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결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제한해서 할 게 아닙니다. 이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그 출정 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검증을 하고 뭐 그 이후 이외에 등이라고 표현해서 몇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더 하나 특정했으면 좋겠는 게요. 그 부분입니다. 그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정다은 씨가 거기 앉아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편의 제공과 관련된 얘기들은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계속 옆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시호 씨가 수감돼 있던 그 방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옆방에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지금 정다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에 우리는 검증 대상에는 출정 기록 및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 확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기왕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폭넓게 확인하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아까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상 최초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법사인 만큼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안을 보면 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자 검사 김영철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인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사법거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불분명하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뭐 모든 걸 다 보겠다, 그럼 안 되죠. 특정을 해야죠. 국민의 기본권이라니요. 기본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발언 계속하세요. 네. 네.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배숙 의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세요. 이 탐사에서 제공한 탐사에서 보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단독 보도 뉴탐사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장시호 대질 조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장시호 구속 다음 날인 2017년 12월 7일부터 법원 출석했던 12월 10일 사이 출정 기록만 확인하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조사의 범위를 어디로 하느냐, 저는 이것을 무작정 뭐 국민의 기본권 뭐 알 권리로 해서 그럼 모든 걸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목적에 한해서 해야만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법사위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정을 해야지, 이거를 무작정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법사위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 특히 다른 상임위보다도 원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법사위 태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성윤 제가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법 제10조 제14조에서 네, 그 토론에 대한 주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입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이성인 의원 부분은 의사진행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신상 발언을 드릴 테니 좀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김영철 탄핵조사 청문회에 증인 명단으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명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증인의 대상이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촉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양쪽 간사님과 협의해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앉아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난번에 채택하려다 못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증인 제가 3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증인 채택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논리가 논리를 꼬리를 물고 자꾸 그 논리가 그 논리를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정도로 의견 피력하신 걸로 하시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현희 의원님 아까 의사진행 발언다 중단된 것도 요거 의사진행을 한 다음에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예, 장시호의 녹취가 세상에 까졌는데요. 장시호 녹취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장시호 녹취는 장시호랑 친한 친구인 이준이라고 하는 장시호 친구가 정광훈 목사 쪽에 가서 공개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쭉 하면서 저에게 1,300개의 녹취 파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 공개하게 돼서 이게 세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장시호가 오빠, 김영철 오빠, 그리고 은밀한 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불러서 나에게 1년 6개월 구형이 떨어졌으니 법정에서도 1년 6개월이 떨어지고 2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야 라고 김영철 검사가 알려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녹취에 있어요. 김영철 검사 이런 거 알려주면 됩니까? 그런데 그날 2년 6개월이 떨어지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랬더니 그날 밤 김영철 검사가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그래서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달래주고 한밤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용에 대해서 위증하는 내용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으려면 당시에 이거 전부터 그리고 이 이후까지 도대체 검사는 왜 장시호를 불렀으며 몇 시에 불러서 언제 보내주었는지, 그리고 장시호의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겐다즈로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녹취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으니까 50번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50번. 여러분 7개월 정도 검찰이 수사하면서 50번 불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번 불렀는데 그럼 몇 시에 불려나가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정도를 알려고 요구하는데 이 자료를 안 줘요. 뭘 숨기려고 안 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께 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 위원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김영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녹취는 장시호가 뻥친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뻥쳤냐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 주고받은 게. 오빠,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변호사에게 줬어. 이렇게 하니까 김영철 검사가 오케이 하는 게 2020년 10월 29일이에요. 그리고 또 오빠한테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봐. 급 연락 부탁해. 그랬더니 김영철이 미안 통화 가능? 그러니까 5분만 기다려. 세수 좀 하고. 여러분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게 녹취를 뒷받침하는 카톡이에요. 그리고 문자고. 오빠 검사 이거 사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사적인 관계 해도 됩니까? 여지껏은 녹취가 뻥이라고 했는데 1,300개의 녹취가 뻥입니까? 이 문자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가까이는 했다는 둥 했나? 답변이 아주 황당무계요. 이런 검사 두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탄핵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검증 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뭘 가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뭘 가리고 싶어요? 자, 뭘 가리고 싶냐고. 토론. 아니면 그냥 돼요. 잠깐만요. 오빠 검사를 가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문자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송석준, 알았어요.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1항 2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지금 의사 진행을 번번이 지금 끼어들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합니다. 자, 토론. 네. 경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자, 1차 경고합니다. 자, 장경태 의원 그러면 마지막 토론해 주세요. 김승원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네, 한번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현장 이 검증을 무조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철 검사는 오빠 검사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해명문에도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부여되지 않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당연히 김영철 검사의 귀책 사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청문회는 합법적인 청문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김건희 씨와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근거로 송석준 의원님의 합법 청문회를 꼭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구치소 이 장시호 씨의 이 출정 기록을 보면서 이 7개월간 51차례나 출정을 했습니다. 1년간 10차례 이상 출정한 사람이 1년간 6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출정 기록은 사실상의 김영철 검사의 데이트 출정이었는지 혹은 이 암기를 못해서 이 장시호 씨의 암기 출정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출정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수사 과정 확인서를 보면 2016년 12월 30일에 10시 10분에 조사 장소에 도착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작을 21시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 도착했는데 조사 시작을 오후 9시에서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11시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 출정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간 동안 이 11시간 동안 과연 조사받기 전에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수사과정 확인서 다른 날 12월 31일자를 보면 도착 시간 14시입니다. 그리고 조사 시작은 17시 50분으로 3시간 50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 시간은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검사가 이렇게 무식하게 공문서 작성합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김영철 검사를 비호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조사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출정 기록과 시간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치소 호송 차량은 개인 정보입니까? 호송 차량이 언제부터 인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 내역 이게 공무원의 휴가 내역에 대해서 과연 사적으로 바깥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 기록이 왜 사생활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현장 실사 검증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구치소 재소자 유후 경험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옥중 투쟁위원장도 해서 여러 사동을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원래 출정은요 정해진 시간에 호송차로 서울중앙지검에 갑니다. 정확한 용어는 검치입니다. 법정에 나갈 때 출정이라고 그러고 검찰청에 갈 때는 검취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출정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 조사가 10시에 시작되면 8시나 8시 반쯤 제 기억으로 소송
버스가 4대 정도 매일 거의 나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 검사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출정 때도요.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는 게 다 돼 있고요. 그러면 각 사동 사방에서 출정, 검취 이렇게 교도관들이 개호를 합니다. 그러면 출정 대기소에서 수갑을 차고 오랏줄에 몸이 묶인 채 호송버스에 타고 검찰청사든 법원이든 갑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규칙과 어긋나게 뭐 오후 1시에 갔다 2시에 갔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밤 11시에 들어왔다 12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마치는 대로 재판 끝나는 대로 대체적으로 다 모아서 호송버스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대체적인 일반적인 룰이에요. 이런 것과 달리 도착은 10시에 했는데 조사는 밤 9시에 하고 장경태 의원 주장에 의하면 11시간 동안 수사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검사와 피의자 장시호는 11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정 기록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간 시간과 다시 들어온 시간 이거는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니 당연히 국회에서 현장 조사, 현장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아까 유상범 간사님과 조배수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은 조사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엉뚱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이 원만하게 잘 진행할 테니 이 정도로 토론을 마쳐주시고 김승원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것으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아주 대단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오늘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증인 참고인은 5일 전에 의결하도록 하자라는 게 국회법 취지입니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출석 요구서가 사실상 불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진구 기자가 출석하겠다 하고 국회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발언하실 의원님도 없고 토론할 의원님도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이 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2, 3항 안건은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 아까 미처 발언하지 못한 의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하는 도중에 발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3분간 드릴 테니 의사 진행 발언에 맞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인 송석준 의원이 제가 이 김건희 윤석열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특검 법안이 이 법사위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 진상 규명을 하고 억울한 국장의 죽음에 진상을 규명해서 명예를 되찾아 달라는 취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동료 의원이 송석준 의원이 끼어들어서 그야말로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정치 검사의 조작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 의원에게 똑같은 일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우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살인죄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한 발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에게 고생시킨 것 생각하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지금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권익위 수뇌부나 국민의힘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 그리고 야당이 잘못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제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게 유가족의 부탁입니다.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고 동료 의원인 저를 모욕하고 억울한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는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을 교묘히 야당과 동료 의원에게 덮어 씌우는 적반하장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송석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사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양쪽 다 기다려 주세요. 전현희 의원님도 잠깐 조용해 주세요. 전현희 의원님도 잠깐 조용해 주시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의 발언한 걸 제가 녹취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죠? 전현희 의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그 감사원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따라서 전현희 의원님이 사과를 받아달라 하는 주장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를 하겠다면 발언권을 드리고 사과하지 않겠다면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의 유명 김건희 윤석열 살인자라고 얘기하면서 저걸 뭐라고 그래? 살인자 왜 억울하게 야당이 도대체 무슨 것으로 이렇게 전현희 의원님도 고정하시고 잠깐 앉아주세요. 잠깐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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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석준 의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발언을 아니 얻었으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공정한 진행을 좀 의원님.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도 잠깐 좀 참아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현희 의원께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사과할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그다음에 이전에 사과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그 발언권은 제가 드리지 왜- 않겠습니다. 그 왜냐면 발언권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또 변명이니까 어차피 말씀 자. 분명히 아니죠. 다시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사과할 말씀드리는 의향이 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게끔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과할 사안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사과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할 역제안을 의향이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이크 전현희 꺼주세요. 의원님께서 마이크 꺼주세요. 자,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송석준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2차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위원회 진행을 심대하게 지금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할 수 있고 발언권 중지할 수 있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2차 경고합니다. 자, 2차 경고합니다. 이성인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세요. 자, 신상 발언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 이성인 의원님 신상 발언 빨리 하시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사 보셨습니까? 김성근 사단장은 성과 상여금으로 826만 원을 받았고 박정원 대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조사하던 권희 국장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보수 언론마저 윤석열식 인사에 질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해 충돌을 언급하셔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국힘은 제가 윤석열 코바나 콘텐츠 등 윤석열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사는 반윤석열 인사인 제가 책임하에 진행됐으니까 민주당 인사인 저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이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음을 빼놓고 말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중앙검사장인 저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등 폭언을 동반한 윤석열식 수사 방해로 취임 초기부터 정상적인 수사지가 곤란했고 의견을 얘기하면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개항명이라고 난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직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무배제를 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사건 3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3건에 외에 다른 모든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했습니다. 중앙지검 바로 옆 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매일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중앙지검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내부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끊임없는 수사 방해와 그의 사안에 둘러싸여 고립무원 상황이었지만 저는 중앙검사장으로서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반드시 수사하도록 지켰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가족 사건이 제대로 됐는지 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잘못했거나 윤석열 검찰이 봐주기 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제가 검사로서 수사를 더 밝히고 이 사건의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밝혀낸 자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저를 이해관계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잘못된 잘못과 윤석열 사안의 잘못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참여할수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은 더욱